얼마 전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안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새삼 고추 탄저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탄저병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하는 정기적 농약 방제법이 문제가 있어 이번 영상은 농약 방제법에 초점을 맞추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로 진행하고 그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방제 방법은 아니었는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바꾸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십 년 농사를 지어도 변화하는 제도나 방법을 모르면 초보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농약 중심으로서 합니다만 친환경 농약도 그 이치는 같습니다. 고추밭에 탄저병이 만연하기 전에 우리 고추 탄저병에 걸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예방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맞는 방법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심하면 모두 뽑고 대체 작물을 심는 것이 나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이라도 병에 걸리면 그 피해는 그대로 남고 잘 낫지도 않고 농약값도 수울창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병에 걸리지 말라고 치는 농약이 바로 치료제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약방에서도 이런 약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추 방제법을 가르치는 몇몇 농튜브에서도 예방제로 치료제 약을 들고 좋은 약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찰떡같이 믿고 있는 분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그걸 치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얘기가 맞지 하고 헷갈릴 것입니다. 이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얘기가 당연히 맞겠죠. 농약 사용의 방법을 돕기 위한 규정인 PLS 제도가 나온 지도 벌써 여러 해인데 아직도 작용 기작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비록 어려운 말로 설명되어 있어도 농약을 사거나 칠 때 작용 기작에 대한 기호는 꼭 봐야 합니다. 요즘 온 세상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는데 걸리기 전에 치료제를 먹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 마스크를 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백신도 맞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람이 병이든 작물의 병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물에도 우리처럼 예방주사를 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억지로 붙이면 칼슘제가 약간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모이는 데 가지 않는 것처럼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림이나 통풍에 신경을 써서 탄저병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안 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병균이 호흡기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고추에게는 보호용 농약 살포입니다. 탄저균이 침입 못하도록 줄기, 잎, 열매를 쌓아 바르는 거죠. 마치 침입하는 적군을 막기 위해 성을 쌓고 단단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농약 중에는 살충제는 예방용이 따로 없으나 살균제는 병을 예방하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용기작 카입니다. 마스크가 코로나도 막고 감기도 막고 독감도 막는 것처럼 작용기작 카이 예방약, 즉 보호용 살균제도 마스크처럼 여러 병을 막습니다. 그러니 탄저병 막는 보호용 살균제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니 몇 가지 갖춰 놓고 정기적으로 치면 됩니다. 이 약은 굳이 탄저병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설명처럼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합니다. 자리가 모자라 다 쓰지 못해서 그렇지 적용병은 거의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보호용 살균제를 이왕 몇 가지 사려면 같은 약만 사기보다 성질, 즉 계통이 다른 것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용 살균제는 내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그게 나을 겁니다. 보호용 살균제를 살 때는 농약 구입 때 농약방에 가서 유튜브 켜고 손바닥 농장 채널 켜고 상단 메뉴에서 커뮤니티 눌러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면 판매 직원에게 각각 계통이 다른 약 몇 가지를 달라고 하십시오. 이름이 달라도 똑같은 약일 수 있습니다. 계통을 달리해서 구입하십시오. 남은 것은 다른 작물병을 예방할 때도 쓰입니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탄저병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은 치료예제 약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이라도 치면 되지 않으니 왜 까다롭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해열제나 치료제인 팍스로 미드를 구해 먹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멀쩡한 고추에 그 비싼 치료제 사서 계속 칩니다. 비싼 약만큼 효과가 클까요? 설록 안 걸렸다면 그건 다른 곳에 원인이 있지 그 방지의 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호용 살균제는 치료제 농약보다 훨 쌉니다. 줄기, 잎, 열매 할 것 없이 빼꼼한 틈 없이 발라야 되니 한 통에 넣는 양은 당연히 더 많습니다. 약도 약이지만 치는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침략군 막기 위해 성을 쌓았는데 어느 한 군데가 취약하면 다른 곳 앞만 튼튼히 쌓아도 소용없는 것처럼 빈틈 없이 발라야 합니다. 달달한 화강암 석재로 성을 쌓아도 빈틈이 있으면 소용없듯이 아무리 비싼 약을 쳐도 빈틈 있게 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 농사를 짓는 분도 농약 치는 걸 보면 저래 쳐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약 치는 걸 보면 이 그림처럼 왼쪽에 쳤으면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칩니다. 이쪽 저쪽 쳤으니 빈틈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약통 내려놓고 고체에 묻은 약을 살펴보십시오. 평면이라면 몰라도 들쑥날쑥한 이런 곳은 분명 묻지 않은 사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튀어나온 가지는 갈 때 묻는 곳이 다르고 올 때 묻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하여 치고 나가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서서 쳐야 사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면 농약 감당 못한다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한 번을 쳐도 이렇게 쳐야 합니다. 또 꼼꼼히 쳐도 날이 맑으면 별 문제 없으나 비가 내리면 자칫 도로암이 타버리 됩니다. 애서 친 농약, 애서 발라둔 농약이 빗물에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농약이 잎에 잘 묻으라고 늘상 쓰는 계면 활성제 성분의 전착제를 넣었으니 비눗물처럼 더 잘 흘러내립니다. 전착제를 제대로 쓰면 도움이 됩니다. 농약 사용 경험이 적은 분은 전착제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착제는 넓은 의미로는 농약이 섞어 작물에 농약이 잘 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묻는다는 말도 세 가지입니다. 좁은 의미의 전착제, 즉 비누처럼 작물에 농약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게 하는 계면 활성제가 든 전착제도 있고 마치 양초를 바르듯이 빗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고착제도 있고 때로는 작물 몸속에 들어가야 하는 침투제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 흔히들 쓰는 계면 활성제 성분인 전착제를 섞어 치면 비누칠 하듯 빗물에 오히려 더 잘 씻겨 내려가겠죠. 물론 대파처럼 농약이 잎에 잘 묻지 않은 곳은 우선 묻어야 떨어지든지 말든지 하니 계면 활성제로 된 전착제도 써야겠지만 고추잎에는 고착제만 섞어도 될 것입니다. 농약 고착제 섞어 친 후 다음날 비 올 때 사과잎을 살펴본 영상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약간 빗물이 또르르 흐르는 정도인데 만져보니 약초 칠한 것 같습니다. 그저 약투조로 몇 숟갈 넣은 것인데 생각 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 잘 꼈다고 해서 코로나 절대로 안 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장마가 길어지면 또 탄저병 구덩이에 심었으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 비가 오래 계속되면 보호제 친 곳이 허물어져 병균이 침입했는지도 우려됩니다. 이때는 치료제도 넣어 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병이 들었으면 보호용 살균제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는데 탄저병 걸린 고추밭, 만일 병균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나무에서는 병균이 막 나오고 어떤 가지는 병균이 막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보호제를 써서 들어온 놈 못 나가게 하고 밖에 있는 놈 못 들어오게 해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치적으로 말하면 침투성 전착제 섞어 치료제 치고 그게 마르자 말자 보호용 살균제를 고착제 섞어 따로 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했다가는 니 한번 쳐봐라 할 것입니다. 탄저병에 걸렸을 염려가 있거나 탄저병 병증이 나타나면 이때는 보호용 살균제와 치료용 살균제를 모두 넣어 쳐야 합니다. 그리고 치는 간격도 더 짧아질 것입니다. 짧은 영상에 그것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치를 따져 설명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탄저병이 걸렸을 때 치료 방법도 잘 아는 사람이야 한마디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경험이 적은 분에게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이어 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